27일이죠. 오늘 노동신문에 밝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헌법 제정 50도를 기념 보고대회 진행. 김정은 보고대회 참석. 연설은 안 했습니다. 왜 참석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시시콜콜이 간부들의 이름을 싹 다 나열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전의 정치국 위원들 다 나옵니다. 촬영에는 제일 먼저 참석했다고 나오죠. 여기는 김덕훈, 조용원, 박종천, 이병철. 아까 8기 6차전에 참석했던 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나옵니다. 이일환, 박종천, 이병철이 다음에 여기서 5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이일환, 김재룡, 이 다 당전의 비서들, 전현철, 박태성, 박종근. 이게 김용철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전의 정치국 위원이라는 선입니다, 이 사람. 당전의 비서면서. 김용철이가 원래 통일전선 사업부장 하다가 좌천돼 나가고 없어졌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 통일전선 사업부장은 이선곤이가 했는데 외교부장을 하다가 김용철이 자리로 옮겨갔는데 다시 대남 사업비서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김용철 나옵니다. 자, 최선희. 아주 상당히 앞에 나오죠. 당전의 이 비서들 그 다음에 최선희. 이 최선희는 당전의 비서도 아닌데 앤 앞에 나옵니다. 오일종, 박태덕, 김형식, 조춘영.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저게는. 한광상도 나옵니다. 이철만, 김성란, 김여종이가 당전의 부부장들과 당전의 비서들 다음에 이 김여종이가 상당히 앞에 나오는데 이선건이가 통일전선 사업부장인데 이 이선건이보다 앞에 김여종이 나온다는 것은 당정인의 부부장이지만 이것은 조직부 부부장이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는 거죠.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소기실 부실장, 즉 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실장이라는 겁니다. 그 부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자, 이렇게 김여정. 그 다음에 이성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양승호, 주철규, 리창대, 박수일, 우상철. 박수일은 사안전상이고 우상철은 검찰서 소장. 김용환이는 정치국 후보위원이면서 평양시당 책임비서죠. 김용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무력기관 사람들은 어디 갔냐? 대장, 정치국 위원들 다 어디 있냐? 여기 나오죠.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이용길, 정경택, 니태섭 이렇게 나오죠. 다 나왔습니다. 당전의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비서들 몽땅 나왔는데 이 김여정이 일약 당중앙위원회 부장, 그 비서들 다음에 바로 김여정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선희는 그보다 한 단계 훨씬 뛰어넘어서, 이건 뭘 말해주냐? 김용철 다음에 박종근 당전의 비서들 다음에 이 최선희가 나왔다는 것은 외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당전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당전의 정치국 위원으로 급상승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선희는 당전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나왔죠. 이 정도 올라갔다면 당전의 정치국 위원으로 봐야 됩니다. 왜? 오일정보다도 앞에 있기 때문에. 박태도 오일정보다도. 당전의 정치국 위원이죠. 박태도 오일정이. 그렇다면 그만큼 최선희를 이 앞에 내세워준 것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5일 이후부터 대미 협상에 나설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4월 15일까지 모든 미사일, 모든 정찰 이송, 그리고 핵실험까지 모두 끝내고 대미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희를 이 앞쪽에 내세운 것은 외무상인데, 이 외무상이 하는 일은 외교정책이거든요. 외교정책에서 북한의 제1순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앞으로 대미 정책이나 대일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김정은의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최고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고위 상임위원장 최령해가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지고 국가의 법 건설과 전면적 발전을 강력히 추동해 나가자는 이런 연설을 했다고,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핵무력 강화를 법제화한 데 대해서도 가장 큰 성과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력 건설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이런 연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무력 건설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바로 핵 군축 협상에는 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핵무력 건설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그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루게 나가겠다는 것이 최령해의 보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당전의 8기 6차 전원회의 내용도 별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핵무력 강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건설을 추동해 나가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의지, 뭐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언제까지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경제 건설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유엔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이 유엔 제재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협상에 나올지, 그것이 아마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4월 15일 지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개 대회를 개최해 놓고 이 소부전선, 파주 지역과 그리고 김포, 인천, 강화 이 지역에 열대처럼 5대인지 10대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 합참이 밝힌 것은 5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단번에 들여보내서 우리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돌아간, 유유히 돌아간,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아직까지 격추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격기만 지금 추락했다는 이야기밖에 북한의 무인기가 격추됐다는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맹비난하고 있죠. 뭐 하고 있었냐? 6시간 동안. 뭐 하고 있긴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강력한 훈련만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놀고 먹는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놀고 먹을 바야 그 부대 해산하지 뭐하러 군대를 만듭니까? 훈련 안 하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미 주둔 미군도 훈련을 못하게 문재인이 막았던 겁니다. 이거는 놀고 먹는 군대는 여기 주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야죠. 최종 목적은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국정농단도 아닌 국정 파괴, 국가 파괴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중히 들여다보면, 분석해보면 그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정권이 한 것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북한에 매달릴 때부터 이미 이것은 기정사실로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국가 안보가 이렇게 추락한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즉 문재인이 북한에 5년 동안 줄창 매달리면서 갖은 비하된 말을 다 들으면서 이 세상에 없는 갖은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들으면서도 김정은이는 총명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궤변하는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것,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